우리나라 청소년 학년 오를수록 한국 싫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저는 이 해답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의 키워드는 바로 용기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용기를 갖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서 극복을 했고 또 대학생이 된 오늘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 제가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이렇게 불만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자신을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을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만 살았습니다. 저는 활동형 외톨이였어요. 저도 이 용어를 접한 건 최근에 들어서였는데요. 이 의미란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학교 생활이나 이런 사회생활을 비롯한 것들은 모두 그냥 별 무리 없이 잘 지내지만 막상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는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이렇게 끙끙대며 일상적인 인간관계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을 활동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영화도 보고 가끔 야자도 빼먹고 노래방도 가고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렸지만 막상 제 이야기는 꺼내놓지 못하고 기쁜 가기에는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이 사진은 지금 아빠랑 저희 모습인데요.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아빠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아빠가 저를 좀 유난히 예뻐해 주셔서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존재감이 컸던 만큼 친구도 가족도 저를 이해해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겪는 고통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그래서 더 저를 감추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요. 학교에는 학비 지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 제도를 좀 많이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그 지원을 해서 학비를 지원을 받아서 엄마의 고통을 좀 덜어줘야겠다는 생각은 머리로는 하고 있지만 막상 그 교탁 위에 놓여있는 그 신청서, 학비 지원 신청서를 가지러 간다는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가지러 간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몰래 가져가서 이렇게 지원 신청서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유난히도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꿈 문제도 하나 있었는데요. 반 학생들 중에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꿈이 없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긴 하는데 다들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이 점수에 맞춰서 어느 대학교를 가야 하는지 그걸 먼저 찾는 듯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꿈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남들처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험생이 되고 나서 진학할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친구들이 물어보면은 그냥 그 당시 가장 그저 멋있어 보였던 무역과에 진학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 저는 당연히 무역과에 진학해야 하는 줄 알았고 그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꿔줄 전환점이 될 공연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촌 동생의 한국무용 발표였어요. 그걸 보는데 이 동생은 살을 빼려고 무용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그 무용이 꿈이 되고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몸짓으로 그렇게 무대를 장악하는 친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대에 선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동생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들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무대를 열망하면서도
이런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소스라치듯 덮어두었던 그런 소심한 저였어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제가 불쌍한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무대에 관련된 직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던 중에 무언가를 알게 됐어요. 이것은 노트르담 파리 뮤지컬의 사진을 가져온 건데요. 저는 고작 영상으로만 이렇게 봤는데도 그게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노래, 춤, 무대까지 그 모든 것들이 매력적이어서 제가 정말 밤낮을 설칠 정도로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푹. 저는 이 꿈을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내가 뮤지컬을 하고 싶다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이 고민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계속 시간을 흘러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아서 혼자 오디션을 지원을 해서 서울에서 오디션도 보고 또 대학교도 알아보고 학원도 알아보고 제 나름대로의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면서 저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걸 찾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 모습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느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어떤 프로젝트를 만났습니다. 바로 청소의 연극 프로젝트 연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나를 드러내는 수업을 받게 됐어요. 학교 앞에서 팜플렛을 처음 받고 오디션을 접수를 하고 오디션을 보던 날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떨렸던 오디션이자 가장 많이 울었던 오디션이었습니다. 제가 연극 오디션이니까 연극 국작서의 소녀 역할을 준비해서 갔어요. 가서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심사위원들 앞에 서니까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연기를 끝내고 망연자실 내가 정말 기회를 놓쳤구나 이런 마음으로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눈빛만큼은 제발 나를 뽑아달라는 눈빛을 마구마구 쏘아붙였어요. 근데 이게 웬걸 심사위원분들이 저한테 질문 공세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오디션 참가 신청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좀 연극 오디션 치고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후에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조금 눈치를 채셨나요? 이 연극은 상업을 목표로 하는 연극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연극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오디션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곧바로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울고 있었거든요.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빠를 말한 이유는요. 아빠를 잊는다는 건 제가 좀 그게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빠 얘기도 하고 꿈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정말 세상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오디션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심정인가 했더니 뭔가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상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막상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는 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한심스럽기도 하고 속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기 묻은 목소리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도 세상은 그리 야박하고 무서운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희 이런 모습을 감싸주었고 또 함께 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용기를 얻고 엄마에게,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모두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저희는 저는 합격을 했고 대전팀에서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가진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4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저희의 주된 주제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이야기를 꺼내고 또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당시 공연 사진들입니다. 때로는 끊어진 다리 위에서 길을 잃어 헤매기도 하고 안테나가 넘쳐나는 도시 속에서 정작 마음의 안테나는 찾지 못한 채 소통의 단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억압적인 현실과 소통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잃고 꿈을 잃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만든 벽 너머로 출구를 찾고 탈출을 꿈꾸었습니다. 저희는 공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고, 꿈을 꾸고 있다고, 이런 거를 저희는 노래로도 불렀습니다. 다 같이 손을 붙잡고 합창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와 가족들이 있구나. 이것은 공연을 같이 올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 친구들 중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할 줄 알아서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해서 못했던 거라고요. 오늘 이 행사의 포스터를 보셨나요? 바로 똑똑똑똑 두드리다입니다. 저는 이 포스터를 보고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의 베스트셀러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문이 많아도 열지 않으면 그냥 벽이야. 되도록 많은 벽을 두드리고 되도록 많은 문을 열어봐. 청춘이라는 보호막이 너의 실수를 용인해 줄 거야. 이 표현을 제 인생이 빗댄다면 많은 문들은 저의 이야기가 될 거고 그 문을 연다는 건 제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을 열기까지 정말로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나라 청소년 학년 오를수록 한국 싫어 라는 기사를 말했어요. 저는 이 해답이 억압적인 현실과 소통의 부재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소통의 소중함도 모른 채 살았는데 막상 소통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똑똑똑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친구의 마음에, 그리고 끝없는 용기와 도전의 문에, 그리고 세상에.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